전처와 이혼하고 혼자 살던 40대 남성 김 씨는 지인의 소개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한 여성 오 씨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2년 전 식당 개업을 준비하던 여자친구 오 씨가 돈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알게 된 김 씨는 그동안 모은 돈 5천만 원을 오 씨에게 건넵니다. 오 씨는 부담스럽다면서 연신 거절했지만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거라는 남자친구의 말을 믿고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2년 후 두 사람은 결혼에 대한 생각과 성격 차이로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김 씨는 헤어진 연인에게 사업 자금으로 줬던 5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오 씨는 대가 없이 준 돈 아니냐며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할 때 연인에게 준 돈을 헤어진 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좀 관심 있게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인 사이에 이제 금전 거래를 하는 경우 보통에 좀 상당히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사례가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핵심 쟁점은 뭐냐면 연인일 때는 돈을 서로 거래했는데 헤어지고 나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사연을 좀 소개를 해보죠. 그래, 처음에 사랑에 빠질 때는 헤어질 때는 상상을 못하죠. 그냥 마냥 좋은 거죠. 40대 남성입니다. 이혼한 남자분이에요. 그런데 같은 처지의 여성을 만난 거예요. 이분도 이혼하고 돌아온 여성분을 만나서 둘이 굉장히 말도 잘 통하고 성격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금방 사랑에 빠졌습니다. 안 그래도 외롭던 차에 이 남성은 결혼까지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교제를 했어요. 한 6개월 정도 사귄 상황이에요. 이 여성분은 자기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식당을 개업하겠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여인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이 당연히 물어봤겠죠. 남자친구가 무슨 좀 걱정거리 있어요? 그랬더니 자금이 좀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성이 마침 잘 됐다. 이 만기가 된 정기예금이 있는데 목돈이 좀 있으니까 이 여윳돈에다가 조금 더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이 여성의 통장으로 입금을 해줬습니다. 이 여성분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보통의 경우는 고맙습니다 하고 받을 것 같은데 이 여성은 좀 부담스럽다고 하면서 그 돈을 다시 남성에게 돌려줬거든요. 두 분이 워낙 이때는 사랑하는 사이였었고 그리고 무슨 대가를 바라고 만난 게 아니라 순수하게 사랑을 했다 보니까 이 여성 입장에서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아직 결혼도 안 한 사이인데 목돈을 준다라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이 남성이 아주 부유해서가 아니라 정기예금 이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고맙지만 당신도 이거 어렵게 모은 돈 아니냐 못 받겠다라고 처음에 거절을 하고요. 남성은 다시 강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주는 거다. 대가도 하나도 없으니 제발 부담 갖지 말고 받아다오 라고 자기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오랜 옥신각신을 했다 그래요. 못 받겠다 받아라 못 받겠다 받아라 하다가 결국은 여성이 받았고 받으면서 남성에게 고맙다 살면서 갚겠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돈은 통장 이체를 했기 때문에 거래 내역도 있어요. 그리고 이 여성은 사업을 시작을 했고 계속 규제를 하고 있었고 남성도 가끔 퇴근한 후에 이 여성이 한 식당 개업을 했으니까 식당에 와서 도와주기도 하면서 둘이 같이 미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림이 참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랑하니까 또 사업 자금도 되고 처음에 이제 돌려줬다가 또 갚겠다라는 마음까지 이제 서로 이제 주고받았는데 그러면서 2년 정도 흘렀는데 본격적인 이제 결혼을 준비를 하다가 성격 차이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엄청나게 둘이 좋아하고 불 붙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양가 부모님한테 상견례도 하고 예식장까지 알아볼 정도라고 그러면 이제 아예 굳힌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딱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이 남성의 술버릇입니다. 이 사람이 술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어떤 삶의 낙으로 삼고 있는 게요. 퇴근하고 나서 지인들하고 술자리 갖는 게 이 사람의 삶의 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술 많이 먹으면 실수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요. 그런 게 서서히 이제 잦다 보니까 이 여성분하고 좀 마찰이 좀 자주 생겼나 봐요. 그 이제 통제를 조금 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대답은 하고 몰래 가서 또 만나고 술 마시는 거예요. 그때 들키게 되면 이제 더 괘씸하고 배신감 느끼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했던 것 같고요. 급기야 헤어지기로 결정을 했는데 헤어지고 나서 이 남성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준 5천만 원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예. 나긴 날 것 같습니다. 저는. 교수님 같은 경우 5천만 원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날 것 같은데 좀 달라고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얘기를 좀 우리가 더 가보도록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년 전에 저렇게 이제 5천만 원을 남성이 사업자관을 빌려줬다고 이제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돌려달라고 했는데 이 여성은 돌려줄 수 없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여성이 돌려줄 수 없다 이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네. 강하게 없다 한 것 같진 않고 남성도 아마 가만히 생각한 건 아닌 것 같고 2년 정도 만났다 헤어졌는데 당연히 5천만 원이 생각이 바로 나겠죠. 그리고 본인은 줬다라기보다 같이 부부로 살 생각에 이제 같이 공동으로 쓸 돈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헤어지고 나니까 이제 그 돈이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여성한테 돈 내놔라고 한 겁니다. 여성 입장에서는 그 돈이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아니라 가게를 하고 있잖아요. 그 돈을 주려면 가게를 접어야 되고 사업을 접어야 되는데 일단 여성은 남성이 갑자기 달라고 하니까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언제 빌려달라고 했냐. 그리고 당신이 줄 때 대가 없는 돈이다라고 몇 번이나 강조하면서 그냥 받아라라고 해놓고서는 왜 이제 와서 마치 빌려준 것처럼 빌려준 돈 내놔라고 말을 하느냐. 그리고 지금 내가 돈을 주려면 가게를 정리해야 되니까 그러면 도 이상 내가 빌린 거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도 이상 돌려는 주겠는데 가게도 정리하고 이래야 되니까 천천히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성 입장에서는 또 이런 거예요. 그 당시 마음이었다라는 건 결혼을 전제로 한 말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결국 결혼. 근데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차피 부부도 아니고 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돈은 지금 당장 꼭 돌려받아야겠다. 소송까지 하겠다.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저는 얘기를 섰습니다.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마음을 돈으로 담아서 줬는데 헤어지니까 마음이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내 돈을 돌려달라 이게 네. 마음을 돈으로 전달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뭐 심각한 문제니까 네. 그렇죠. 일단 남성의 지금 이 순간 가장 궁금증이 뭐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지금 이 고민을 똑같이 하고 계신 분이 적지 않게 계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남성분은요. 자, 사랑할 때, 함께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때 그 여인에게 줬던 돈 헤어진 후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예. 답을 좀 아니, 주십시오. 최영일 평론가가 적지 않다는 표현을 자주 쓰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좀 맞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연인 적지 사이에 않습니다.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두 분의 이제 변호사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그 기본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쟁점이 단순 증여냐, 조건 없이 준 거냐, 그렇죠. 아니면 빌려준 거냐 이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증여한 거면 돌려받을 방법이 사실 마땅히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빌려준 거라면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갚아야죠, 빌렸으면.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부분이 쟁점인데 또 하나 형식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건, 절차적인 부분이 중요한 건 지금 이 남성이 이제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남성이 증명을 해야 돼요. 네. 이 남성이 증거를 제출해야 돼요. 그걸 못하면 지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이게 대법원까지 간 사례도 많아요. 이게 감정 싸움이거든요. 예, 액수를 예. 떠나서 이 5천만 원보다 훨씬 적은 액수인데도 이게 대법원까지 간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예. 얼마나 감정이 상했으면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저는 이제 이 본질은 뭐냐면 이제 빌려준 거냐 아니면 준 거냐에 대해서잖아요. 김복중 교수님, 이 남성이 빌려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투자라고 봅니다. 네. 어차피 결혼하면 네. 경제 공동체가 될 거고 그렇죠. 네. 저 사람 사업이 내 사업이니까 투자 개념으로 저는 준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최영일 평론가는 줬다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랑이죠, 사랑. 네, 사랑이죠. 근데 예를 들면 좀 과하게 많이 줬죠. 예.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예물 같은 것도 주고받고 작은 선물도 주고받는데 아까 소 변호사 얘기했지만 헤어지고 나면 내가 사줬던 옷, 내가 사줬던 뭐 액세서리 돌려달라는 예, 예.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5천만 원 좀 금액이 크니까 문제지만 죄송하지만 이거 돌려받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자, 문자 메시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고맙다, 살면서 갚겠다 이 부분을 아, 살면서 그 안에 그 돈을 갚겠다라고 만약 한다 그러면 문자 메시지에 기한을 정하지 않는 금전 소비대차로 민법상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한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일정 시점 됐을 때 최고를 하면 그때부터 상당한 기한이 지났을 때는 갚아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데 예, 예. 다만 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해요. 고맙다. 살면서 그 은혜를 갚겠다. 갈로 부분이. 여자는 분명히 그 여성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또 조건 없는 증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 측하고 여자 측하고 아마 견해 차이가 상당히 났을 거로 보이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 판례는 금액을 좀 봅니다. 한 50만 원씩 이렇게 줬다 그러면 그거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큰데 5천만 원 상당히 큰 금액이고요. 아니. 선물로 예. 준 건지 아니면 주로 이렇게 생활비 쪽으로 뭐 계속 준 건지 아니면 한목의 일회성으로 탁 떼서 주는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문자 메시지 이런 거 잠깐만요. 봤을 제가 때는 문자 메시지를 네. 자꾸 이제 박준 변호사가 설명하니까 우리 저 화면에 우리 저 제작진이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손 변호사처럼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네. 남자 입장에서는 아주 애매해요. 부담 갖지 마. 사랑해서 주는 거야. 이게 주는 거란 말이야. 아무 대가 주는 없어. 거야. 근데 여성은 살면서 갚을게. 이게 아주 두 애매한데 그렇죠. 마지막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사실 차용증이 있으면 간단합니다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네. 지금 저 문자 메시지는 남성 측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할 그렇죠. 겁니다. 왜냐하면 고마워 살면서 갚을게 이전에 본인이 대가 없다 이런 말을 썼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할 건데 하지만 저것만 가지고 완전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2016년에 흥미로운 판결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 차례 돈을 줬어요. 그런데 잘게 쪼개서 800만 원을 준 거는 이거는 일반적인 생활비에 쓴 거니까 증여한 거다. 돌려받을 수 없다. 하지만 그 외에 4,500만 원을 여성의 어떤 중도금조로 한 번에 준 게 있거든요. 예, 이거는 빌려준 거라고 판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 사이의 금전 거래인데 그 중에 일부는 증여, 일부는 대여 이렇게 판단 나온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판결 나왔을 때는 일부는 또 증여라든가 일부는 또 대여, 빌려준 거 이렇게 중간적인 어떤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그렇죠.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예. 두 사람 다 얘기가 다를 거예요. 남성 입장에서는 부담은 예. 이자의 부담일 수도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담이 아예 증여의 의미로 라고 예. 얘기는 안 할 거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있던 법률 행위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할 때 금액이 상당히 크다고 봤다면 예. 그렇다면 뭐 지금 분위기를 증여로 좀 많이 보려고 그러는데 저는 조건부 예. 아니면 기한을 정하지 않는 금전 소비대차로 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기 예. 고마워 살면서 갚을 게가요 돈을 갚겠다는 얘기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저는 예. 살면서 잘해준다는 소리 같아요. 아, 예. 돈 갚겠다 그 소리가 아니라 살면서 잘해줄게 그 소리 같은데요. 교수님 그렇게 해석하는데 지금 예. 저희가 이제 답을 확실히 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돈을 빌려줬다라고 하면 원고라고 하는 남성이 그것을 입증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결론을 내는 거 보니까 좋을 때의 돈과 헤어졌을 때의 돈의 성격이 예. 달라진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죠.